Send me to the club like I'm CFO. Hold the bottle, go good, oh, I make it see too. I'm regularly not for y'all. None of it matter at the end of all. Offended be seeing the cars. Jumping together the mental state of the fuck with none. Y'all say it's a phase. Nigga beat 'em all they belong.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왕의 귀환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아우디의 A4인데요. 올해 들어서 아우디가 진짜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우디 신형 A6, A7, 그리고 Q3, Q5, Q7, Q8. 야, 이거 정말 엄청나게 많은 아우디들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우디라고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모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스포츠카 혹은 슈퍼카의 대명사인 아우디 TT와 아우디 R8이 그 주인공이고요. 세단을 꼽는다면 쿠페형 세단의 원조인 A7을 꼽을 수가 있죠. 하지만 가장 인기 많은 모델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뒤에 있는 아우디 A4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약간 옛날 이야기를 하면 2007년도에 나왔던 그 LED 라인이 아마 지금의 아우디의 색깔을 만들어준, 혹은 뭐 전구 회사가 차를 만들었다라는 별명을 지어준 게 바로 이 A4의 그 LED 라인이 바로 그 원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때 이후로 여성 오너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뭐 BMW는 남자들의 차, 뭐 벤츠는 약간 좀 중후한 아저씨들의 차, 그리고 이 아우디 하면 여성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또 브랜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오늘은 신형 A4를 한번 리뷰해 볼까 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은 가솔린 모델이고요. 이 우측에 있는 모델은 디젤 모델입니다. 오늘 두 가지 모델을 다 가지고 왔죠. 아우디가 이 전 모델까지만 하면 사실 디젤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거의 아우디 A4가 10대가 출고가 되면 한 8대, 9대는 싹 다 디젤 모델이 나가고 한 대가 이제 가솔린이 나갈까 말까 했던 모습이었는데요. 요즘에는 뭐 디젤 게이트 사건이라는 뭐 그런 약간 좀 이슈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름값이 워낙 싸져서 조금 더 조용하고 힘있는 가솔린이 낫지 않나 라는 좀 그런 인식이 깔려 있어서 그런지 판매 대수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6대 4 정도의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을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A4가요, 얘는 지금 일반 모델이고 얘는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일단 가솔린 일반 모델 기준으로 프로모션, 그러니까 할인이 좀 더 들어갔을 때 기준 4,300만 원과 4천만 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가 있고요.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4천 중후반, 한 4,700, 800 정도의 금액을 줘야지 구매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략 그냥 개별 소비세 포함해서 500 정도, 한 500, 600 정도가 할인이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좋고요. 이 디젤 같은 경우에는 시작가가 5,990만 원 정도 맞나? 아마 그 정도 될 텐데 이 얘도 똑같아요. 일반 모델이 할인이 들어가면은 4천만 원 후반, 그리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초중반의 금액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우디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콰트로 4륜 구동 시스템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가솔린에는 프리미엄을 집어넣어도 콰트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젤은 프리미엄을 선택을 하면 콰트로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죠. 두 개를 살짝 비교하면서 어떤 A4를 사는 게 더 합리적이고 좋을지 한번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출발! 자, 일단 아우디, 이번 신형 A4 정말 너무 예뻐졌습니다. 아우디는 솔직히 디자인으로 깔만한 게 단 1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 4천만 원대에 4천만 원, 그쵸? 할인이 들어가면 4천만 원 한 중반대에 차를 뽑으라고 한다면 와, 강력합니다. 4천만 원 초중반, 뭐 일반 프리미엄인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둘 다 차선 이탈,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를 측정해주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보면은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보면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 앞에 이렇게 카메라가 있잖아요. 잘 보면 알겠지만 얘네들은 카메라가 이 육각형 그릴에 없습니다. 이게 어딨냐면 안개등이 위치해 있는 이 부분에 자율주행 카메라가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 모델과 프리미엄 모델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 그릴의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육각형, 일반 모델은 그냥 이 육각형 그릴에 가로형의 그릴이 쳐져 있는 그릴이라면 프리미엄에는 육각형 벌집 모양의 고성능 아우디 모델에 들어가는 이 벌집 모양의
라디에이터 그릴로 조금 바뀐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재미난 게 디젤은 일반 모델이어도 이 벌집 모양이 들어간답니다. 사실 가격 차이가 대략 한 10% 정도 더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옵션이 들어가도 뭐 나쁘지 않다고 사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 일단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옆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일반 모델이에요. 가솔린 휠에는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디자인 이렇게 멋지게 예쁘게 꾸며놓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책정을 했는데 휠 디자인, 이거는 아우디가 아니에요. 아반떼 깡토 휠이나 들어갈 만한 휠 디자인과 사이즈예요. 프리미엄, 이 디젤 휠은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프리미엄, 디젤 프리미엄 휠입니다. 야, 아우디라면 이 정도 휠 디자인은 나와줘야죠. 투톤에 약간 그 다이아몬드 커팅 휠,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야, 인간적으로 일반 휠은 좀 너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아우디에도 S라인 패키지라고 있어요. 추천의 S라인 패키지가 얘는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스포티하고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자, 후면부의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반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살짝 미묘하게 다른 게 있어요. 바로 이 디피저 머플러 디자인. 이 디자인이 얘가 일반인데 얘는 좀 밋밋하잖아요. 이 프리미엄은 좀 더 다이나믹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저 이 얘기하고 싶어요. 얘가 보면은 4.0 TFSI, 얘는 가솔린이고 4.0 TDI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디젤이에요, 얘는. 4.0 이러면 4000cc인가? 보통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이 뒤에 배기량을 붙인단 말이에요. 뭐 벤츠라고 하면은 뭐 2.0, 뭐 3.5 이런 식으로 많이 붙이는데, 얘네들은 그 몸으로 체감이 되는 뭐 가속력의 뭐 속도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좀 약간 없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상술입니다, 여러분들. 얘 둘 다 2.0이에요. 2.0 가솔린, 2.0 디젤이죠. 그런 상술 보기 좋지 않습니다. 아우디 보고 있죠? 전동 트렁크는 아니지만 이렇게 발로 쳐가지고 그 키킹인가 뭔가 있어요. 저거 팍팍 차가지고 트렁크 열리는 거, 그게 있다고는 합니다. 아우디 실내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근데 아우디는 좀 심플합니다. 실내가 깔끔하다, 딱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기교 없이 오히려 좀 더 화려하지만 한눈에 들어오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죠. 계기판은 풀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고요. 시트는 통풍 시트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금액대의 차에 히팅 시트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보통 쿨링 시트가 많이 안 들어가는데 얘는 쿨링 시트까지 지금 들어가 있다고 사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우, 이 람보르기니 모양의 로본투블도 굉장히 아름답네요. 역시 방향제는 우파머를 소구매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우파머를 검색하시면 나와요. 이게 왜 있지 근데? 요즘엔 차에서 담배 많이 안 피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 현지나 유럽에서는 차에서 아직도 담배를 좀 많이 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잿더리가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 부분들도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과 프리미엄 시트가 좀 달라요. 이 프리미엄 약간 스포츠 버켓 시트라고 좀 이야기는 좀 그런데 조금 디자인이 좀 다르거든요. 요게 허리, 그러니까 이 몸을 받쳐주는 이 부분이 조금 더 튀어나와 있고요. 이 발판 요 있는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이 얘가 이거 조절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앞으로 튀어나오고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이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많고요. 이 블랙 헤드라 그래서 이 위가 일반 모델은 베이지로 되어 있어서 때가 좀 많이 타는데, 이 위가 프리미엄은 블랙으로, 블랙 헤드 라이닝인가 뭐 그렇다는 것 같은데, 블랙 헤드 라이닝이 들어가서 검은색이 좀 들어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Q3가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터치 반응이 굉장히 좀 빨라졌습니다. 좀 확인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반응이 좀 빨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얘기 해달래요. 아까 우리 동탄 아우디의 승재 영업사원이 이 시트 디자인이 포르쉐를 닮았다고 꼭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포르쉐 닮은 것 같아요? 색깔만 닮았다. 인정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아무래도 A4를 출고하시는 분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이, 야, 이 정도 엔트리급, 독일 3사 엔트리급은 실내가 너무 좁아 답답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타고 다니면 그렇게 답답하다는 느낌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레그룸도 당연히 굉장히 좀 이 정도면 여유롭지 않아요? 제 키가 굉장히 큰 거에 비해 이 정도의 레그룸이면 충분히 여유롭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헤드룸 역시도 쿠페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도 나쁘지 않다고
전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카로도 많이 사요. 실제로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나이가 좀 젊으신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노부부께서 은퇴하시고 타는 차로도 많이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 정도 엔트리급이면 조금 약간 젊은 소비자들, 젊은 오너분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맞아요. 젊은 오너분들이 이 차를 선택을 하러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 카푸어 막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야 보통 한 60개월 풀알보로 사지 않아? 라고 이 동탄 전시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현금 들고 와서 한대요. 4,800만원, 5천만원 현금 들고. 야 부자 많다이. 그죠? 참 대단하네요. 가솔린과 디젤 간단하게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출발. 자, 가솔린 모델을 한번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비가 공신 연비가 12.2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비가 생각보다 정말 잘 나온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물론 뭐 많이 주행을 한 건 아니지만 대충 한 3km, 5km 정도를 사실 주행을 했어요. 주행을 하고 지금 찍혀있는 트림의 연비는 리터당 한 7, 8 정도가 나온다고 봐주시면 좋아요. 물론 도심에서는 뭐 한 4, 5 막 이렇게 찍혀 있지만 요거는 진짜 그냥 섰다 갔다 했을 때의 연비이고, 사실 디젤은 도심에서 타거나 뭐 이렇게 연비 주행을 안 해도 그 연비 편차가 생각보다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솔린은 좀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그리고 운전을 내가 만약에 도심에서 하느냐 고속도로에서 하느냐의 차이로 좀 연비가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좀 그게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비를 만약에 내가 생각을 한다, 아 난 좀 더 연비를 좀 신경 써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디젤 차를 사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운전의 성능, 그러니까 운전의 그 감성이 있어요. 가솔린 특유의 좀 저속에서 고속까지 치고 올라갔을 때 좀 부드럽게 힘있게 올라가는 그런 퍼포먼스와 좀 조용합니다. 시동을 걸었을 때. 그리고 이 디젤 차들을 오래 타면은 좀 달구지 소리 같은 게 달달달 나요. 물론 신형 A4가 많이 조용해졌긴 했지만 디젤 그 직렬 4기통의 그 구조종의 한계가 있어서 좀 많이 시끄러워지거든요. 좀 더 연비를 포커스를 맞추고 이런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디젤을 추천하긴 합니다. 근데 진짜 되게 조용한 것 같아요. 일단 차가 조용하고 악셀을 밟았을 때 나가는 힘 역시도 굉장히 파워풀하면서 가솔린 특유의 그런 좀 부드럽고 힘있게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이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편해졌다라는 게 좀 느껴져요.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갔을 때 느껴지는 승차감이 굉장히 좀 조용해졌고요. 풍절음, 노면음도 이전 모델에 비해서는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좀 조용해졌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확실히 이렇게 악셀을 밟았을 때 파워풀하면서도 여유로운 주행감은 확실히 가솔린만의 좀 약간 부드러우면서 힘있는 그런 느낌은 가솔린이 확실히 좋긴 합니다. 난 연비 신경 안 쓰고 가솔린 특유의 그런 조용하면서도 나름 힘있는 좀 중후반까지도 좀 밀어주는 힘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솔린 모델을 추천하긴 합니다. 자, 어쨌든 간단하게 가솔린을 한번 타봤고요. 디젤 차를 한번 타보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프리미엄의 디젤 모델입니다.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일반 모델은 없는데 프리미엄 모델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사실 들어갑니다. 그 일반은 알루미늄이라서 흰 색깔이 들어가는데 프리미엄은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사실 그런 일반 프리미엄 뭐 차이보다는 주행감이에요. 저속에서 악셀을 밟았을 때 솔직히 그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은 가솔린보다는 디젤이 조금 더 파워풀하고 확 튀어나가는 느낌은 있지만, 디젤을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저는 디젤 차를 운전을 하면은 그런 토크감이 한 번에 팍 터져 나온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이런 토크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디젤 차를 선호하지만 조금 약간 부드럽게 힘있게 밀어주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가솔린 모델을 좀 더 좋아하긴 하죠. 그리고 소음 부분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얘가 아직 신차고 주행을 얼마 안 한 모델이기 때문에 좀 그런 소음 부분에서는 그렇게 엄청 시끄럽다 이러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4기통 디젤들은 그런 소음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좀 달구지 같은 다다다다 소리가 좀 나긴 하는데, 어쨌든 근데 되게 조용해졌는데? 원래 이렇게 조용했나? 생각보다 조용하긴 합니다. 좀 약간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4기통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TDI 소음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가솔린과 비교해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생각보다 좀 많이 조용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살짝 정정하도록 할게요. 디젤은 좀 편견이 좀 시끄럽다라는 편견이 좀 있는데 생각보다 디젤이 그렇게 시끄럽지 않다라고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비는 확실히
확실히 얘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가솔린이 아까 도심에서 찍혔을 때 막 한 3, 4, 그 다음에 조금 더 주행했을 때 우리가 5km 정도 주행했을 때 7 이렇게 찍히는 거 보고 아 역시 연비는 좀 별로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디젤은 역시나 디젤입니다. 촬영을 하기 전에 10분 정도를 주행을 했는데 대략 한 2km 정도 좀 비슷하게 좀 주행을 한 것 같아요. 똑같은 구간을 주행했는데도 얘는 연비가 한 10 정도? 11 정도가 찍히더라고요. 확실히 가솔린보다 리터당 한 2, 3km 정도는 발라오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확실히 연비 측면에서는 좀 더 좋고, 가솔린보다 디젤이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 얘가 이제 일반 등급이 35 TDI고 프리미엄이 40 TDI인데 35 TDI도 거의 뭐 4천만 원 후반 정도 금액을 줘야 될 만큼 금액대가 좀 있어요. 아 그래도 좀 더 나는 돈을 써도 돼, 하지만 연비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디젤을 사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까 합니다. 저는 사실 소음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가솔린이 가격도 싸고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역시 차는 타봐야 되네요. 디젤 타보니까 이런 그 디젤 특유의 떨림도 많이 없고 소음 부분에서도 그렇게 시끄럽지 않다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근데 확실히 악셀을 밟았을 때 이런 토크감은 디젤 특유의 이렇게 팍 밀어주는 힘이 있긴 있네요. 야, 둘 다 너무 매력적이라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둘 중에 나한테 한 대를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취향이긴 한데 프리미엄에 40 TDI를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타기 전까지만 해도 야 40 TFSI 가솔린이 가격도 싸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역시 비싼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려가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여러분들과 함께 아우디 A4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우디가 요즘에 부활의 신호탄 빠바바바 막 쏘고 있죠. Q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지금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엔트리급인 A4까지 출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다시 생각을 합니다. 4천만 원 초반에서 4천만 원 중반대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면 그랜저 사겠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나는 큰 차보다는 조금 더 알찬 구성의 탄탄한 차가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자율주행 시스템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동급 대비 독일 차들 대비해서도 옵션이 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영상 다음에 아우디의 쿠페형 세단 그리고 이 A4의 쿠페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A5 역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우바 혹은 5천만 원 있다면 과연 어떤 차를 살 것 같나요? 왜 우리 세금의 BM이에요? 옆에 지금 딜러도 쳐다보고 있잖아요. 어디서 저기 여러분들 이 목소리는요 아마 안 들렸을 수도 있지만 이 차를 협찬해주는 아우디 동탄 아우디의 이승재 승재를 찾아서 너 왜 아우디 파는 자식이 그랜저를 추천하냐 이거 한 번씩만 물어봐 주셔도 아마 좋은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탄 아우디의 지점장님이 저랑 예전부터 인연을 맺어오던 그런 분이거든요. 아마 이 영상을 보면 승재가 호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아우디의 시승자도 오늘부로 끊기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